아니 요즘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약간 미쳤어요. 요즘도 약간 미쳐가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표만 받으면 되고 막 보수고 진보고 좌파고 상관없이 표만 받으면 된다고 막 공격하고 조지 보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공격을 하지 않나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우리요 서문시장에 상인회 회장 우리 김영모 회장님도 계신데 조지하고 다 어릴 때부터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내보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할 거래. 또 그것도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한국당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과 선동과 음모와 편파방송 그것도 6개월 동안 국민들을 완전히 속여버린 그 편파방송에 의했기 때문에 이 탄핵은 거짓 탄핵이고 잘못된 탄핵이다. 이것이 우리 새누리당과 저 조원진의 탄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당은 뭐냐? 저 홍준표 얘기가 말하면은 대통령 감옥 가는 거 싸다. 대통령만 생각하면은 이가 갈린다. 아니, 향단이 준양인 줄 이랬더니 향단이라고 하고 제가 볼 때 홍준표는 잡놈입니다. 잡놈. 뭔지 알아요? 홍준표는 방자란 말이에요. 방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한 진실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매도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죽어도 깨어나도 홍준표는 대통령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 되려면은 그래도 최소한도로 대한민국이 대통령 되려면은 나름대로 좀 정직하고 말이지 인품도 있고 뭐 나름대로 국민들이 믿음이 가야 되잖아요. 어제 했던 말하고 오늘만 했던 말하고 다 바뀌는데 어떻게 홍준표를 이 대통령 후보로 한국당에서 만들었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6개월 동안 완전히 마녀사냥 다닌 거 아닙니까? 이영렬 검찰 특수본 박영수 특검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싹싹이 뒤지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 다 뒤졌는데 20년 정치했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 푼의 돈도 먹은 게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되니까 계좌를 뒤져가지고 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돈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유라한테 삼성에서 말 사줬는 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강압해가지고 줬다. 그거 뇌물이다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그거 가지고 또 JTBC 손석희 이 인간하고 몇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3일 동안 울어mus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말을 삼성이 정유라 타라고 말을 줬는데 준 게 아니고 소유권은 삼성이 그대로 갖고 있고 줄 때 삼성이 정유라한테 줬더니 정유라 해가지고 그 말 탈 수 없앤다 해가지고 독일에 지금 멀쩡하게 목장에서 말 키우고 있어요. 이거를 대통령이 뇌물 먹었다고 뇌물죄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극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3자 뇌물죄. 제3자 뇌물죄가 뭡니까?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호한테 얘기하던 정몽구 회장한테 얘기하던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받으면은 그게 제3자 뇌물죄인데 이재호가 그랬답니다. 제3자 뇌물죄 했더니까 박근혜 대통령 돈 없어가지고 변호사비 쓸 돈 없으니까 삼성동 집 팔아가지고 내곡동 이사가 그 남는 돈 가지고 지금 변호사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삼성그룹은 변호사가 삼성그룹 내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붙었어요. 어제 붙었더니 이런 내용들이 이거 당신들 증거 있어요? 이래 변호사가 검찰도 물었더니 검찰이 그게 증거는 없고 우리가 추측하게 참 쓰레기 같은 놈들 개자가 나오다가 쓰레기 같은 놈들 증거는 없고 추측에 그렇다는 거. 추측에 언론 찌라시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이재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 보고 저 검찰이나 이쪽에 보고 이래요. 이재용 변호사들이
아니 우리는 삼성은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몇천억, 노무현 대통령 때는 1조 8천억, 1조 8천. 삼성만 중에 그룹들이 모아가 1조 8천억 줬어. 그 다음에 그 1조 8천억 조가 재단 차렸는데 그 재단 이사장을 누가 했느냐? 어제 정말 이상한 문재인가 얘기했잖아요. 보수를 불살라지르겠다. 어제 아래는 노무현 시절에 실세 총리 누구죠? 이해찬이가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재단 이사장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이해찬 실세 총리 형이 재단 이사장했습니다. 말도 안 돼. 네? 그러면은 도대체가 김대중 대통령이 또 몇천억 걷었어. 삼성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체육하고 문화한다고 774억 그것도 그룹 전체 해가지고 정경련에서 이렇게 모았는데 다른 정부에서는 최소한도로 5배, 많게는 14배, 15배 돈을 걷어가지고 재단 만들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만 제3자 뇌물 되느냐? 그래서 제3자 뇌물은 법정에 가면은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뭐냐? 특검에서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자기들은 증거가 차고 넘치다 하는데 뇌물죄도 안 되고 뇌물은 20년을 다 뒤져봐도 한 푼도 돈 거래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3자 뇌물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경제공동체. 최순실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공동체인데 그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 옷 맞춰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청와대 비서관이 그거 현찰로 몇 월 며칠 날 현찰 주고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경제공동체를 집어넣을 때가 있지. 최순실이는 금방지게 대통령 좀 자주 만난다고 금방지게 지위세 떨어서 그렇지 대통령 앞에 가면은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 떠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를 가지고 손석희는 대통령을 머리를 지배한다, 정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이 개같은 거짓말들을 6개월 동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가 경제공동체면 그럼 노무현 대통령하고 권양숙 여사는 어떻게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재임 중에 500만 불 받았잖아요. 60억. 현찰로 60억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권양숙 여사는 100만 불 10매덕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 유학시킨다고 40만 불. 애들 문제니까 그걸 빼자고. 그거 빼더라도 70억을 현직에 있을 때 대통령 영부인으로 있으면서 70억을 돈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가 틀리면 보소당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검찰 조사에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가 경제공동체입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권양숙 여사가 경제공동체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부부관계니까 그게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수 우파들은 노무현 대통령 철회되니까 불상을 받고 그냥 다 덮어줬어요. 원래 부정부패한 돈 뇌물은 환수해야 되잖아요. 70억 환수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은 권양숙 여사는 당연히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붙일 때가 있죠. 경제공동체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걸 가지고 대통령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검찰에서 대통령을 안 집어넣으니까 선거는 얼마 안 남았지. 좌파 정권을 세워야 되겠지. 검찰 놈들은 정치권에 눈 쳐다보고 있지. 헌재도 정치권 눈 쳐다보고 있지. 그래서 좌파 정권 하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바깥에 있어 보십시오.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 판세가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 잡아라니까 정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그 다음에 도주의 우려도 없는 대통령, 그것도 현직 대통령을 감옥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 갔는데 이 한국당, 지금 한국당 이 사람들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대구만 해도, 대구 경북만 해도 장관했던 놈들, 차관했던 놈들, 경제수석했던 놈들, 그 다음에 청와대 수석했던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어려우니까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등 돌리고 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듯이 이런 비겁한 놈들이
정치판에 앉아서 국회의원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들 농민에서 헌재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촛불이 국민의 마음이다. 촛불이야말로 국민들의 뜻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권성도의 같은 놈이 들어오는데도 그냥 막을 수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성태는 청문회 위원장하면서 얼마나 모진 얘기를 박 대통령한테 했습니까? 장재호에는 지보다 저 아버지하고 친구인 비서실장한테 니니까고 말이야 반말하면서 그런 놈들을 골라가지고 정치하는 게 그게 정의 같으면은 저는 정치 하루라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배신자들하고 저는 그랬어요. 절대 배신자들하고는 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도 배신자 될 수밖에 없다. 배신자 유승민, 배신자 주호연, 만약에 대구에서 이 배신자들만 있고 좋은 지가 없었으면 대구 강보는 영원히 배신의 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대구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저 대구 놈들은 저가 따르던 대통령이 저렇게 됐는데도 저렇게 배신하고 나갔는데도 아무도 욕 안 하고 눈치만 보고 말이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놔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좌파 정권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힘합쳐야 된다. 제가 최고위원 할 때 아닙니까? 최고위원 할 때 정세균 의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탄핵이고 죽어도 안 된다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해요. 발언 자체가 막혔어요. 그래서 의총에서 카메라가 그때 한 수십 대가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은 조기 대선하게 되고 그러려면은 좌파들한테 정권 넘기는데 이거는 역사의 죄를 짓고 이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좌파 정권 주니까 우리가 다시 한국당 가가지고 좌파 정권 막아야 된다고요? 무슨 논리가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발표하는 날 저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신자들하고 같이 나가서 권력을 쫓고 있는 그 당은 한국당도 배신의 당으로 규정한다. 배신자들 모아가지고 좌파 정권 몰아낸다, 좌파 정권 주면 안 된다는 핑계대는 홍준표도 배신자로 규정한다. 앞으로 한국당은 보수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당이 아니고 보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당도 아니고 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당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저는 이 새누리당이 비록 저 혼자밖에 없는 국회의원이지만 우리는 정의를 원하고 우리는 진실을 원하고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졸속적으로 야합하는 업무하는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치는 이제부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서문시장의 상인분들이 많은 분들을 접하기 때문에 이 탄핵의 진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2년 반 전에 김정은의 조선인민공화국 노동신문에 뭐라고 났습니까?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게 노동신문의 기사입니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난수표를 발행합니다. 난수표 간첩들한테 보낸 난수표 안 했었거든요. 그때 난수표를 발행하면서 간첩들한테 지령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레짐 체인지. 김정은을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김정은 지도부를 드러내고 북한핵을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북한에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북한하고의 관계를 끊고 개성공단을 철수시킨 겁니다. 만약에 지금의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이 김정남 저거 해물 죽이듯이 그랬는데 말레이시아 국민들 바로 억류시켜버렸잖아요. 김정은이 바로 억류시켜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하면은 몇천 명이 되는 한국 국민이 개성공단에 응유대가 있으면은 내 집 체인지 놓고 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이 된 거 이 전쟁이. 그래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10년 동안에 8조를 북한에다 퍼줬습니다. 8조를. 햇빛 정책 한다는 명분으로 8조를 퍼줬는데 8조 하면 계산이 잘 안 되죠. 우리 대학생들 등록금 다 대주도 뭐 남는 돈이에요. 우리가 이 8조를 퍼줬는데 김대중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북한은 태극을 가지지 못한다. 백가지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 얘기인데 김대중 대통령 그러고 돌아가셨었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8조는 핵폭탄 100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다 죽어가는 북한을 이런 식으로 살리다 놓고 거기에 대표로 나오고 있는 박지원이 당해 안철수, 노무현 비서실장 했던 문재인, 이 사람들이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얘기합니까? 사드 하려니까 사드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핵을 제일 먼저 만들어준 장본인이 김대중과 노무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정치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사상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나와서 핵 문제에 대해서 반성 한 번 안 하고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자.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게 최순실이 허접하게 최순실이하고 고영태하고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순실이는 고영태하고 소위 부적절한 관계예요. 부적절한 관계. 고영태 최순실은 19살 차이 나는데 고영태는 호수투파 몸 파는 남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이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는데 장한택이한테 일을 시켜. 장한택이 잘하거든. 최순실이가 고영태한테 이거 일 시키고 저거 일 시키고 고영태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영태가 왕따가 되니까 최순실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2년 반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래 하다가 뭐 TV조선도 얘기하다가 또 JTBC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검사, 그 녹음 파일에 나오는 검사장급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고영태하고 업무했는 검사장이 누구냐 이거야. 고영태하고 업무했는 언론방송사의 간부가 누구냐. 또 박영선이는 고영태하고 9시간 10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나 이거야. 이것을 밝혀야지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선동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손석희 씨가 6개월 전에 손석희 씨가 태블릿 PC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여기자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사전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안에. 그런데 그 태블릿 PC는 절도품입니다. 절도품. 그러면은 검찰은 절도품인 줄 알면은 그 절도품을 가지고 손석희가 방송에 나와서 이용하면은 형사적으로 뭐가 되겠느냐? 절도공범이에요. 그러면 손석희를 절도공범으로 그 기자놈을 절도죄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어넣어가 이게 태블릿 PC가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최순실께 맞는지 안 그러면 최순실이 몇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조작을 했는지 밝힐 수 있던 거 아닙니까? 그 태블릿 PC 하나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몇 개월 동안을 그렇게 속았습니까? 그 뭐 정치적인 지주가 최순실이가 박근혜를 정신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마녀사냥을 6개월 동안 했는데 어느 국민이 박근혜 돈 안 먹었다고 믿겠어요? 다 믿는 거야. 전부 다 거짓말 하니까. 제가 5일 전에 TV 토론 나가지고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고 이 탄핵은 정말로 잘못됐다 탄핵이다. 그것의 실체를 밝혀야지 이 나라가 되고 우리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출마했다고 했더니 대한민국 텔레비전 본 사람이 다 놀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진실입니다. 제가 말이 틀리면은 저는 명예훼손으로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석희 보고 나를 명예훼손으로 좀 걸어라 말이야. 그래야지 손석희하고 내하고 붙어가지고 진실을 밝힐 거 아니냐. 그게 최순실 고영태 것만 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한 겁니다. 최순실, 고영태, 정유라, 그 알라 같은 게 우리 젊은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사실은. 에? 돈도 실력이고 권력이라고. 그렇게 아주 기분 나쁨을 했잖아. 그걸 떠나서 그러면 그 사건만 가지고 대통령이 탄핵됐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촛불 시위할 때 촛불 시위는 평화 시위를 가정한 완전히 반란 시위예요. 반란 시위. 그 중심에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주사파가 그 중심에 있었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밀어뜨리고 민중민주주의를 하려고 했던 통진당, 아로 잔등 세력들이 그 중심에 있었고, 민노총, 정교조, 종북 좌파 시민단체 280개가 그 중심에서 이 세상을 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촛불 시위 때문에 겁먹은 검찰, 촛불 시위 때문에 겁먹은 국회, 촛불 시위 때문에 겁먹은 헌법재판소가 전부 다 정신없이 밀려가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에 의해서, 이 좌파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엮여서 감옥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실을 묻어두고 그냥 대통령 선거만 치르면 된다고요? 이 진실을 파헤치지 않고 이 진실을 파헤쳐야지 대한민국에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나타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진실과 정의를 다 덮어놓고 조원진이가 홍준표만 도와주면은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근본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근본 생각이 다르잖아요. 업무 기획된 이 거짓 탄핵을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감옥 가도 싸다고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등 뒤에서 칼 꽂고 법정에서 울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 죽여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우리 대구 시민들은 막 그전까지는 다 좋은데, 권선도나 김성태나 장재원이나 이런 놈들이 돌아가지고 같이 한국당 한다는데, 저는 하늘에 두 쪽 나도 그 사람들하고는 말을 듣기 싫단 말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투쟁을 하고 엄청난 협박을 받고 엄청난 업무를 받고 있지만은, 수모를 받고 있지만은, 그 정의를 위한 길은, 그 투쟁의 길은, 그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히는 길은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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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땀을 흘리고 물을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저 인간이 살을 찌긴 쪘는 거에다 땀도 많이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제가 입고 있는 거나 우리 장군님이나 허평한 전 기무사령관 장군님만 입고 있는 거나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이나 우리 다 입고 있는 옷이 땀복입니다. 땀복. 아, 동원이 없으니까 단체복을 맞추긴 맞춰야 되는데 가가지고 샀는데 이게 땀복이라서 땀 쫙쫙 흘리고 있습니다. 물을 자꾸 먹는 거는 이게 사람 목청도, 제가 지금 70번째 유세를 하는데요, 이 사람 목청도 기계하고 똑같습니다. 기름을 쳐주지 않으면은 기계가 돌아가지 않듯이 이 목소리도 들기름 있잖아요. 들기름, 홍화씨 기름, 이런 기름을 생전에 안 먹던 기름을 매일 마시니까 말이죠, 속이 불불 끓는 거야. 그리고 우리 저 때문에 경찰에서 경호가 6분이 붙어 있습니다. 6분이 있는데 아마 저보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화장실을 저렇게 많이 가냐고. 그런데 여러분도 안 먹던 들기름하고 홍화씨 기름 계속 마셔보세요.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분명한 거는 문재인부터 좀 풀어봅시다. 문재인부터 해결하면 여기가 아닙니까? 문재인 씨는 근본 생각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파라는 명칭을 쓰는데, 문재인 씨 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보수를 불살라버리겠다. 그 다음에 문재인 씨 선대위원장 하고 있는 이해찬 노무현 정부의 신세 총리,
이해찬은 어제 아래 뭐라 했습니까? 보수를 개멸시켜버리겠다. 앞으로 보수는 영원히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수의 중심이 대구 경북인데 보수를 불살라져 버리면은 그 다음 대구 경북의 정치 이념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문재인 씨 이랬어요. 세월호 촛불의 정치니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북 좌파들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소한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뜻이 확고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치기 통일론자, 얼치기 자유민주주의자들, 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우리가 10년 동안 겪어봤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안철수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햇볕 정책도 할 겁니다. 햇볕 정책 하면 또 8조가 아니라 그 10배를 갖다 propo해줄 텐데.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원래 좌파들은 A가 없는 겁니다.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관이 사람들 뭐 있어요? 이거는 유세 방해 아닙니까? 성관이가 내만 자꾸 찍지 말고 저런 사람들 나오면 이거 유세 방해니까 빨리 빠지라고 벌떡 뛰어나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죠? 그런데 화가 나지만은 이 태극기를 든 분들은 참아야 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로 돌아갈 때까지는 참고 또 참고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만큼은 한테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다 같이 나가야 합니다. 안철수 씨는 문재인 씨는 좌파들 등에 업고 종북 좌파들 등에 업고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절대로 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 문재인 찍어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이 나라 망칩니다. 망쳐. 왜? 문재인이 되면요, 남북대화 또 하고 남북대화 또 하면은 햇빛 정책하고 돈 퍼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은 한미동맹은 깨어지고 그러면은 우리 세대가 잘못해라 김대중 노무현 잘못 뽑아가지고 핵 만들었지만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북한의 핵을 제거해서 우리 미래 세대가 이 핵의 공포에서는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 씨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문재인은 좌파들 등에 있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철수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안철수는 문재인 씨를 가지고 안철수 밀어줄까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는 남자도 아니에요. 좀씨야, 좀씨. 왜? 아니 자기가 국민의당 후보 아니에요? 국민의당 호남의당 아닙니까? 그 국민의당에는 당사에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을 엄청 크게 붙여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김대중의 이념과 김대중의 사상과 김대중의 정신을 배우겠다고 한 것이 국민의당이고 그 당대표가 박지원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철수는 국민의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벽보에다가 국민의당 이름을 다 빼버리고 벽보를 만들었습니다. 안철수가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죠. 홍길동은 아버지가 있으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슬픔에 홍길동은 얘기했는데 안철수는 나는 국민의당이고 나는 호남의당이고
우리 당의 대표는 박지원이고 우리 당은 김대중 선생의 정치를 배우기 위한 그러한 당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안철수는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리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문재인 안 되고 안철수 안 되는데 안철수 제가 한마디 더 드릴까요? 5년 전에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엄청나게 경합할 때 그때 사람들이 어이 안철수 자네 돈 많으니까 한 1,000억 정도 기부해라 이래가 1,000억 기부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안철수의 실상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 1,000억 기부한 것은 제가 1,000억 기부한 것은 바로 28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15,000원밖에 안 되는 주식 시가를 그 10배를 터뜨려 가지고 팔아 가지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 서민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길거리에 노숙자로 사는 사람인데 이 서민들의 아픔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안철수가 말하고 있는 안철수가 서민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거리로 내면은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서민 대통령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안철수가 아닙니다. 문재인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니고 그러면은 홍준표가 제대로 됐으면 홍준표 되는데 홍준표하고 제일 친한 사람 얘기가 한마디로 정의해달라 그랬더니 홍준표는 뭐라고요? 홍준표는 잡놈입니다. 잡놈. 언제라도 자기 말을 바꿀 수 있고 언제라도 자기가 최고의 대장이 돼야 되고 언제라도 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한으로 우리하고 단일화 얘기했을 때 제하고 단일화할 때 단일화다는 얘기를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했는데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응하지 않는다고. 이철우 의원한테 제가 그쪽에 우리의 변희재 본부장하고 단일화의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눠봐라. 이 배신자들 들어오기 전이에요. 배신자들 들어오기 전에. 그래가 얘기를 나눴더니 아니 얘기를 나누겠다 해놓고 전화를 안 하는 전화를 안 하고는 어느 날 갑자기 TV 토론 받겠다는 거야. 아니 TV 토론 하면은 그냥 다 단일화 끝나는 거지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이런 거짓말을 눈앞에 놔놓고 바로 거짓말하는 이런 인간하고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참 홍준표한테 대해서 할 말 많은데 그 단일화 얘기도 배신자들 들어오기 전이에요. 배신자들 안 들르겠다. 절대로 배신자들하고 안 하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배신자들 밤중에 가가지고 말이지 박수치고 좀 들어올래? 들었나? 홍준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거짓말 여론 말이지 잘못 자기들 조작했는 거 그거 터뜨렸다 선관위에 고발당하고 말이지. 홍준표 지금 13% 16% 나온다고 떨고 있는데 조지하고 붙여놨으면 조지 TV 토론 나오고 그렇게 언론 도와줬으면 저는 지금 한 40% 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 합쳐가 이제 10% 조금 넘었어요. 유성미 배신자 유성미하고 홍준표하고 보름이 뭐 열흘 전만 해도 둘이 합쳐도 10%가 안 됐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보수 우파들은 벌써 유성미하고 홍준표는 심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론조사 4% 5%밖에 안 되는 응답률. 미국에서는 여론조사 25% 안 되면은 공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만큼 여론조사에 조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4% 5% 되면은 25% 이상이 돼야지 그래 돼야지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지금 말이죠. 지금 이 밑에 민심은 여기 있는 분들이 선거운동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못 주잖아요.
여기 다른 후보들 빨간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노란 옷 입고 그죠? 녹색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하루에 7만 원씩 운동에 줍니다. 우리는 돈 없어서 한 푼도 못 주는데 이분들이 전부 자원봉사 들어와가지고 자원봉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자원봉사비 절약하는 것만 60원입니다. 그러다가 태극기 본인이 다 만들고 차비 본인이 다 쓰고 도시락 사오면서 밥을 와서 밥 자기 돈으로 먹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이렇게 치르는 대통령 선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치르는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볼 겁니다. 완전하게 자원봉사로 완전하게 후원의 기금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 대통령 선거 돈이 없어가지고 땀복을 입고 비록하지만은 자신있게 말이지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당은 400억 쓰고 어떤 당은 350억 쓰고 어떤 당은 100억 이상 쓰고 지금 보니까 400억 300억 그렇게 쓰는데 우리는 그 10분의 1도 못 씁니다. 그런데도 이 열기만큼은 어느 당보다도 어느 복장 입은 사람보다도 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애국심과 여러분의 그 분노는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번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 서문시장 상임부터 시작해서 일당 100, 일당 1000원 할 수 있는 그 결의를 오늘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신자들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배신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배신자가 배신하고 또 배신자가 배신을 당하는 이 기가 막힌 막장 드라마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유승민과 김무성 아닙니까? 그러다가 배신자의 마지막 배를 탔는 홍준표도 배신자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어려운 길에 진실을 밝히는 길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살리는 길에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우리 시장경제의 원리를 지키는 이 어려운 길에 우리 새누리당과 저 조원진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김정은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북한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관을 가진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통령이 누굽니까? 언제라도 53단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 북한의 사회주의를 동경하고 있는 그런 좌파 세력들한테 이 민주주의가 밀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책무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성장의 가장 걸림돌 외국 투자자들이 민노총 무서워서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 3%밖에 안 되는 민노총이 전국 노동자들을 다 대신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썩어빠진 민노총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긴급 재정경제권을 발동해서 민노총을 확실하게 제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총 제압을 통해서 우리 노동개혁을 하고 기업들이 살만나는 기업, 투자하는 기업, 외국 기업들이 투자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일을 찾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노동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노동개혁 한다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총관계자들한테 맨날 욕을 먹고, 그래도 우리 지역구 분들이 니를 믿는다기라 믿어가지고 있지. 세월호 저기 간사할 때 욕이라 그런 욕은 다 얻어먹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제가 버텼는데 거짓에 장관했던 사람 같으면은 내가 이런 좀 얘기해야 되겠어. 오늘 정종섭, 박상도, 주경호, 최경환 이 사람들 다 조여요. 첩보했잖아. 첩보. 아니 좋은 일은 본인가 시원하게 했는데 내 혼자 대통령 모셔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장관, 차관, 수석했던 놈들은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TK고 그게 경상도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힘든 여성 대통령 감옥 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있는데 아직도 너가 정치도 하려고 아직도 너가 뭘 말하고 그렇게 던지고 대통령 배신하고 있느냐 말이야. 이제는 이 사람들도 내가 자 너무 친해서 얘기하는데 당장 탈당해가지고 대통령하고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대구 전국 사람들도 자존심 있잖아요. TK가 뭡니까? 호남 사람들은 김홍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봉삼턴이가 그렇게 돈 처먹고 할 때 김대중 대통령 완전히 죽이려고 할 때 호남 사람들 박지원을 비롯해서 광주에 8명밖에 안 됩니다. 이국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하고 투쟁하고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영웅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는 돈 한 푼은 먹지 않은 대통령이 감옥 가고 업무에 의해서 감옥 갔는데도 한 사람도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극하고 있으면은 다음에 우리 서문시장에서부터 이 사람들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 믿고 있는 사람 되게 많다. 이런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신촌 노탈에서 자 연세대학교 2km를 꽈당 메워가지고 우리가 연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 한 푼도 안 주는데. 여러분 기적을 만들 수 있죠? 성경의 혁명을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의 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같이 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이었어. 오늘 사실은 김용호 상임회장님이 몸이 안 좋으신데도 저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시고 수석 부회장님 이렇게 나와주시고 해천 근어물 백화점하고 남성상에 현대 고령상에 6.1상에 여대모 호성상에 용수상에 맨날 대통령 선거 되면은 말이지 국회의원 선거 되다 여 와가지고 더듬을 수 있게 미칠 지경입니다. 그죠? 그 대신에 여 딱 조서부터 삼성상에 창성상에 해성상에 6.1상에 호성상에 전어물 백화점 최천 근어물 남성상에 현대상에 태화상에 용수상에 신광타월 과림상에 성주상에 문영상에까지는 여러분이 직접 가서서 만원이든 2만원이든 꼭 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또 우리 상인들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우리가 갚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태극기 덤분들은 제 얘기 잘 들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연설하려고 하면 좋은 집 연설하는 거 다 비워줘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전 기무사령관 하셨던 허평한 장군님이 오셨는데 한 말씀만 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대구 사나이가 만들었죠. 정말 그동안 숨어있던
꼴이